생각할 수도 없는 계엄 비상계엄이 됐는데 정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상황이 끝나 있었고요. 상황이 끝나 있었고 그 뭐 무슨 하자 할까 말까 하는 토론이거나 그러면 하고 나서 무슨 뭐 저희들에게 선택이나 무슨 뭐 이 참여 여지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이미 뭐 이 군인들이 동원되고 있고 대통령 발표를 했고 뭐 이렇게 한 상황이라서 제가 특검 조사 받을 때 이 특검 검사님이 왜 국무위원들이 못 말렸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사실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국무위원들이 그냥 저 자리에 참석을 했을 뿐이지 뭐 무게감 있게 그걸 뭐 다루거나 또는 뭐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요.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적절하신 겁니까?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사실은 그 저희 국무위원들도 사실은 어찌 보면 피해자인 거죠. 예. 전혀 뭐 국무위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이 벌어지고 그것을 회의의 이유도 모르고 저 자리에 갔다가 법정까지도 저 검찰에 2번 조사받고 변호사비 들고 이 법정까지 나와서 아까운 시간에 정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모두 개인적으로 엄청난 손해인데 이 국무위원들이 그 정책을 그걸 하기 위해서 이만큼이라도 같이 논의를 하거나 상의를 했거나 사전에 정보가 있었다면 뭐 그건 저희들이 책임질 일이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희들도 어찌 보면 저는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재판관님께서 거기에 물어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좀 이해하기 힘드네요. 네, 다음 질문하시죠. 네, 증인 한 가지만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네. 증인은 어쨌든 국무회의에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참석하신 거 아니에요?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후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예. 증인은 이 대접견실로 오게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증인은 뭐 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돼서 국무위원으로서 어떤 가해자가 되거나 또는 피해자가 되거나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은데요. 뭐 국무위원으로서 어쨌든 뭐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이해가 안 되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전혀 모르는 상황에 저 자리에 지금 간 것이고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다음 질문하시죠. 네, 36항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면 이제 22시 48분 30초 경인데요. 이제 피고인이 뭐 이렇게 한 2분간 메모를 하다가 내려놓고 뭐라고 말을 하니까 증인이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고 다른 분들도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때 일어나서 이제 나가시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 피고인이 뭐 이제 끝났다 가라 뭐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왜 저때 다 일어나서 가시게 된 거예요? 뭐 다시 한 말씀드리면 자격증은 없지만 아마 총리님께서 본인 말씀을 다 마친 거로 그렇게 매듭을 지으셨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다른 참석자들이 다 이석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예. 그럼 증인 이날 대통령실에서 뭐 피고인, 그러니까 국무총리든 아니면 다른 뭐 국무위원들 아까 최상목, 조태열 장관님 말고 피고인, 특히 이제 피고인이 뭐 윤 대통령에게 이거 잘못됐다, 뭐 반대한다라는 말을 하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죄송하지만 제가 갔을 때는 이미 발표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야기가 온 더 테이블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은 기억이 없고요. 뭐 제가 그런 말씀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고 나서 다시 대접견실로 왔잖아요. 그때 이제 다시 집무실로 들어가기 전까지 대통령에게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아까 최상목, 조태열 장관께서도 대통령이 집무실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총리나 뭐 거기 있던 분들에게 그런 말을 하셨다는 거죠? 네. 그 윤석열 대통령님은 하여튼 오셔가지고 뭐 좀 아주 긴 시간은 아닌데 앉아 계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세게 좀 이렇게 좀 이 상황을 잘 치고 나가자 이런 투의 말씀을 웅변적으로 하시고 뭐 뭔가 준비된 종이를 몇 분한테 주시고 뭐 그러고 가셨던 기억이 나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기억이 안 납니다. 38항입니다. 증인 대통령실에서 나와서 박성재 장관 차를 타고 대통령실 밖으로 나갔다고 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그 당시에 그 박성재 장관과 어떤 대화를 하셨어요? 박성재 일단 자편으로 가천까지 나를 태워줄 거냐라고 물어서 아니 요 앞에 내가 사무실 차가 와서 대기하고 있을 거다 뭐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짧은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이 근데 저분은 이제 선배님이 오시기 전에 자기는 미리 먼저 와 있었는데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끝나고 나서 오셔서 오셨다라고 뭐 그런 정도 확인을 해줬습니다. 예. 그 외에 다른 실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뭐 이야기할 상황도 아니었고요. 시간도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예. 그러면 증인이 오기 전에 이제 자기가 나- 제가 오기 전에 자기 먼저 와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증인은 사실은 늦게 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이면 앞에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이미 이제 상황이 대통령 계엄을 발표를 한 상황이라서 그야말로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굳이 뭐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막 이렇게 물을 기분도 아니었고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져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머리와 어깨를 짓누르고 있어서 그 뭐 세세하게 뭐 연속극 드라마 보듯이 앞에 1편이 어쨌느냐라고 물어볼 만한 분위기도 아니고 아주 침묵하고 어두운 분위기에서 뭐 차태워 드릴까요? 뭐 아니 뭐 됐습니다. 뭐 그런 정도 이야기하고 자기는 먼저 와 있었다는 정도 확인을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차 태워드릴까요? 이 정도 말하는 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예. 박성재가 먼저 와 있었다 이렇게 말이 나왔다는 거는 뭐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먼저 왔었는데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든지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왜 먼저 와 있었다 이렇게 대화가 끝났습니까? 뭐 다른 대화가 있었을 법도 한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유주할 고주할 그 짧은 시간에 서로 주고받고 뭐 그렇게 할 시간도 없었고요. 사실은 박성재 장관도 그렇게 말씀이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뭐 굳이 그걸 물어보지도 않았고 뭐 그런 정도 내가 오기 전에 자기 먼저 와 있었다 뭐 그런 정도 제가 들은 기억이 나고 뭐 글쎄 무슨 이야기가 더 있었겠습니까? 저는 별 기억이 나는 게 없는데요. 네, 다음으로 보시죠. 증인 조사받으셨던 내용 보면 예. 박성재 장관이 이제 증인 오시기 전에 30분 정도 걸렸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예.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고 내가 30분쯤 뒤에 왔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그때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화를 걸기 시작할 때부터 박성재 장관이 와 있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30분쯤 걸렸다. 30분 있다. 그래서 난 늦게 왔다. 자기는 그거보다 먼저 와 있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뭐 더 실체적인 이야기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외에 다른 말은 기억이 안 나세요? 예. 증인 그때 진술하시기로는 국무위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30분 정도가 걸렸고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이 올 때까지 30분 정도 기다렸다는 의미로 예, 이해됐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뜻으로 박성재 장관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고 뭐 그 정도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먼저 봐 있었는데 다 모이는 데까지 그러니까 제가 저 자리에 온 마지막 국무위원입니다. 다른 장관님은 오다가 뭐 이 상황이 끝나서 안 왔다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마지막 국무위원인데 근데 제가 올 때까지 한 30분 좀 걸리고 이 사람들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계엄이 발표됐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사람들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계엄이 발표됐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예, 예,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예. 정확히 박성재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지금 이해하기는 그렇게 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증인이 이해할 박성재 때는 장관이 제가 기억나는 거는 30분 정도 자기 뭐 걸렸다는 이야기하고 자기가 내보다 먼저 와 있었다는 이야기. 예, 그래서 30분 동안에 자기가 내보다 먼저 와 있었다는 이야기하고 그거를 뭐 국무위원들이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 발표를 했다 이런 게까지는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정확히 다만 뭐라고 얘기했나요? 그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기억나는 게 자기가 먼저 와 있었다는 이야기하고 한 30분 정도 다 모이는 데 걸렸다라는 이야기 뭐 그런 정도 기억이 나고요. 박성준 장관이 뭐 더 이상 저한테 이야기한 거는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까지 한 건 없습니다. 예. 그럼 뭐 증인이 오기를 기다렸다 뭐 이런 얘기는 하던가요? 나라고 특정해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오기를 기다렸다 이런 얘기는 하던가요? 기다렸다는 표현은 제가 자신 있게 들었다라고 이야기 못 하겠습니다. 그냥 걸렸다라는 정도 표현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30분 정도 걸렸다. 뭐 자기가 먼저 30분 먼저 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30분 정도 걸렸다. 자기가 오고 나서 30분 있다가 뭐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뭔가 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민들이 다 모이기를 기다렸다가 뭐 결론 발표했다 이런 취지로까지 박성재 장관이 저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럴 뿐도 아니고 뭐 그럴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겠으나 둘이 나눈 대화로는 자기가 먼저 와 있었다 뭐 30분 정도 걸렸다 뭐 자기 오고 나서 30분 뒤에 내가 왔다는 이야기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증인이 어쨌든 지금 기억하시기로는 그 당시에 느꼈던 생각이 다 모이기를 기다리는 데까지 30분 정도 걸렸다라든지 아니면 다 모이기를 기다렸다는 생각을 그때 했다고 지금 기억하시는 건가요? 참 증인으로서 이런 거는 그 나중에 신문 보고 뭘 또 이렇게 조사받으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모여서 제 머릿속에 짜집게 돼 있는 이 2차 기억인지 아닌지 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어쨌든 않은데 지금 기억에는 그러시다는 지금 거고. 기억엔 박성재 장관이 자기가 한 먼저 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건 틀림이 없고요. 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이제 박성재 장관하고 내하고 이야기는 자기는 법무부 청사로 가는데 법무부 청사 과천이 있지 않습니까? 제 집이 그쪽입니다. 그래서 나를 태워드릴까요? 그러길래 아니 나는 차가 앞에 와 있습니다. 하고 나는 국토부 서울 사무실은 저 정동에 있습니다. 그걸로 갈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교통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한 30분 정도 먼저 와 있었다는 취지로 그런 정도 이야기를 했지. 무슨 뭐 이렇게 먼저 국무위원들이 오기 위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뭐 했다 이런 이야기를 둘이 나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 아까 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한 건 좀 전에 증인이 말씀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렇게 기다렸다는 재판장님, 표현은 제가 잠깐 지의가 있습니다. 지금 38항 관련해서 사실은 아까부터 계속 증인이 대답하는 건 일관되게 30분 정도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검사님이 지금 물어보시는 건 계속 다른 국무위원들 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를 여러 차례 지금 증인에게 자꾸 반복적으로 물어보면서 마치 그 대답이 나와야지만 이 질문 넘어갈 것처럼 신문을 하시는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질문 답변은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하시죠. 네. 39항 겠습니다. 증인 대통령실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서 뭘 하셨나요? 국토부 서울 그 사무실이 정동에 있습니다. 국토발전전시관에 조그만 그 사무실 회의실 같은 게 있어서 글로 가서 일단 국토부 간부들 비상간부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12시 한 50분경에 세종하고 화상으로 비상간부 회의를 했고요. 비상간부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하여튼 이런 상황이 생겼으니까 우리 간부들도 다 거의 다 세종에 있지만 뉴스를 보고 상황을 알고 그 늦은 시간에 다 간부에 다 화상 간부에 참석을 해서 상황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예의주시를 해라. 그리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자. 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예. 네, 40항입니다. 증인은 해제 국무회의라고 부르는 이제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하셨죠. 네네. 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의 텔레그램 메시지 받고 참석하시게 된 거죠.
텔레인지 일반 문자인지 모르겠으나 이제 제가 그 서울 사무실에 2시 좀 넘어까지 보고 국회에서 해제 결의되는 것도 보고 이제 귀가를 하려고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박영선 국무실장으로부터 텔레인지 일반 문자인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연락을 받고 용산으로 다시 갔습니다. 제가 아마 제일 두 번째로 와 있거나 뭐 그런 정도에 빨리 가는 편이었고요. CCTV 영상을 보면 증인이 한 2시 35분 경에 네, 대접견실에 들어가시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이 사진이요. 네네. 그 당시에 대접견실에 누구누구가 있었나요? 뭐 저런 정도 저 용산 수석들 계시고 정무 수석 계시네요. 그리고 박영선 장관이 있었고 그다음에 장관들 중에 제가 마침 용산 병원을 지나서 집으로 가는 기가 중에 연락을 받아가지고 다른 분보다 빨리 갔던 것 같습니다. 증인 이제 대접견실에 도착하셔가지고 바로 오른쪽에 앉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뭐 대화를 하시는데 어떤 대화를 하신 거예요? 뭐 대화 내용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없습니다만은 저 상황에서 할 수 있었던 일반적인 이야기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러고서 좀 있다가 2시 39분 경에 이제 피고인이 대접견실로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한 6분에 걸쳐서 뭐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한참 동안 얘기를 하시던데, 그리고 증인이 그 당시에 바로 피고인 옆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무슨 대화가 오고 갔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제가 조사받을 때도 저걸 보고 옆에 앉았던 게 잘 기억이 안 났습니다. 사실은 안 났는데 아마 그냥 그 국토부 업무 일반이나 이런 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거의 뭐 특별하게 경제 문제를 이야기했거나 이런 이야기를 했지 저 상황 시국 상황과 관련된 이야기를 총리님이 저하고 상의할 때가 대상도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들 모이기 때까지 일반 경제 동향이나 이 국토부 관련되는 그런 정책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걸로 기억이 나고 특별히 제 머릿속에 정말 죄송합니다만 총리님과 나눈 대화가 기억에 별로 안 남아 있습니다. 예. 일반적인 업무에 관계되는 이야기, 경제 상황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지 않나 싶습니다. 예. 2시 43분 09초 보면 이제 피고인이랑 증인도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누거든요. 피고인이 증인을 불러서 서로 대화를 하세요. 그리고 뭐 증인이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하는데 이 당시에 이제 피고인이 뭐 꼭 증인한테 한 게 기억이 안 나신다 하더라도 증인한테 한 거 말고 다른 분들한테 한참 동안 말을 하시는데 이때는 무슨 말을 하신 건지 전혀 기억이 없으세요? 오직 하나하나는 기억이 없고요. 저때 분위기는 이제 이 계엄 해제를 하기 위한 국무회의라고 상황이 끝이 난 겁니다. 그래서 다들 좀 마음이 편안했고요. 저 뿐만 아니고 저 자리에 있는 다른 분들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아마 참석을 했을 겁니다. 했고 아마 해제하는 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동의를 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아마 총리님께서 뭐 하셨던 것 같아요. 이건 제가 그래서 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이 용인하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하는 거로 그러니까 아무 이제 뭐 걸림돌 될 일이 없이 절차만 진행하면 되는 그런 사실은 편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저 상황은 그래서 저기 회의실에서 하느냐 안 그러면 2층 국무회의장에서 가서 하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좀 준비하시는 분들 간에 나누었던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이제 2층 국무회의장으로 내려가서 국무회의의 요식을 좀 갖춰서 국무회의 뭐 안건 번호도 따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 총리님 주재로 해제 국무회의를 했었습니다. 그게 제가 기억나는 거고요. 뭐 저 상황은 이제 그 계엄 해제 국회 세제 요구가 됐고 그걸 받아서 윤석열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 승낙하에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텐션이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그냥 빨리 준비돼서 시간만 절차만 진행하면 되는 상황이라서 뭐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지금 머릿속에 남아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상황이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항과 46항
합쳐서 묻겠습니다. 그 피고인 총리께서 2시 45분경에 대적견실을 나갔다가 한 55분 정도 경과한 3시 40분경에 다시 대적견실로 들어오고 그동안에 그 한 50분 뭐 1시간 정도 기다리신 거잖아요. 저기서. 그리고 그때 이제 나중에 이상민 전 장관이랑 박성재 전 장관도 오던데 뭐 둘이 계속 대화를 하고 뭐 하는데 이때 혹시 뭐 무슨 대화가 있었는지 뭐 기억나시는 게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멀리 앉아 있어서 잘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예. 네. 47항입니다. 증인이 도착하고 나서 결국 이제 해제 국무회의가 4시 27분, 뭐 4시 반 다 돼서 있었는데 한 2시간 정도 지나서인데 왜 이렇게 해제 국무회의가 지체됐는지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굉장히 지루한 시간이었고요. 사실은 그래서 기다리는데 굉장히 멍하니 시간만 빨리 가기를 준비해서 빨리 하기를 기다리는 상황, 텐션이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아마 국무회의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48항입니다. 그 해제 국무회의가 이제 끝나고 국무위원들 간에 이제 비상계엄 선포 전에 모였던 거 관련해서 그게 뭐 국무회의냐 아니냐 뭐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고 하는데 들은 기억 있으신가요? 논쟁요? 네, 뭐 아니면 피고인 총리께서 비상계엄 선포 전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남아보라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해제 국무회의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은 다 잠깐 남아보라 이런 말을 한 걸 들은 기억이 있으세요? 잘 기억이 없습니다. 예. 뭐 조태열 장관이랑 이상민 장관이 뭐 서로 언쟁을 했다거나 기억이 있으세요? 그거는 네. 두 분은 약간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 네. 예. 어떤 거에 대한 논쟁이 있었나요? 국무회의 조태열 장관은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고요. 이상민 장관은 뭐 세게 국무회의였다라고 이야기를 안 하셨는데 어쨌든 조태열 장관이 주로 그 국무회의도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예. 피고인이 뭐라고 한 거 아니에요? 총리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는 잘 기억이 없습니다. 예. 그럼 뭐 피고인이 남아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게 국무회의였느냐라고 물어봤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두 분이 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총리님이 발제를 해서 조태열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그게 뭐 논쟁이라고 해서 뭐 테이블에서 무슨 이 국회에서 갑론 얼박하듯이 막 서로 이 논쟁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었고 두 분 장관들이 조금 좀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태열 장관이 장관들 중에 연세가 많고 사실은 좀 굉장히 좀 이렇게 리더십이 좀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국무회의도 아니다. 그래서 무슨 요건도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국무회의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 다른 분들은 피고인이 총리께서 그 전에 있던 분들 남아보라 그리고 뭐 그게 국무회의였는지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해보라는 취지로 말했다는데 기억이 안 나세요? 제가 이 법정에서 정언할 만큼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예.